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졌죠. 하지만 행복한 노년이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다 보면 막연한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는 뭐든지 풍요로운 삶보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덜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나이 들수록 꼭 줄여야 할 것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 어쩌면 지금도 이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던 일들이 나의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술을 줄여야 한다,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내 삶과 비교해 보면서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려면 꼭 줄여야 할 습관. 1. 책임감을 줄여라. 젊었을 때는 가족, 일, 그리고 사회적 의무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책임감이 꼭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지나친 책임감이 삶의 큰 짐으로 남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60대 이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자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이 더 도와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고 자책했죠. 자녀가 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더 나은 부모였다면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책임감을 느끼며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점 지치고 일상이 행복보다는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결국 그는 무기력함에 빠져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며 자녀들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스로를 더 존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사람들은 책임감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책임감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과도한 책임감은 노년기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노년기에 더 강한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조차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수면장애, 고혈압, 만성 피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약화하고 노년기의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성숙한 부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행복하려면 꼭 줄여야 할 습관. 2. 인간관계를 줄여라.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삶의 활력을 얻곤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한 관계에 얽매여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70대 중반의 이 씨는 오랜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하는 것이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 모임에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늘 똑같은 자식 자랑과 건강 문제로 이어졌고 정작 자신에게는 그 대화가 불편하고 소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그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일부 모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죠. 대신에 그녀는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고 남은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하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여유와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는 깊이 있는 인간관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관계란 수많은 사람과의 겉도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는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며 삶의 만족도도 더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우울증 실태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이는 특히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인간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그 부담감이 쌓여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신체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무작정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관계를 남기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니까요.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복잡한 모임과 얕은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는 나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행복하려면 꼭 줄여야 할 습관. 3.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라.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오랫동안 앉아있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어디를 가나 앉을 자리부터 찾게 되죠. 퇴직 후엔 몸과 마음이 지쳐서 오랜 시간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TV 앞,
소파나 침대가 가장 친숙한 공간이 되어버리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은 일상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으며 움직임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좌식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좌식 생활이 조기 사망 위험을 20% 이상 증가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는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체 대사 기능이 둔화되는데 좌식 생활은 이러한 건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70대 초반의 김 씨도 퇴직 후 대부분 시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그는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에 생기는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한번 생긴 통증은 처음엔 가벼웠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가 들은 진단은 놀랍게도 근육 약화와 혈액순환 문제였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낸 데 있었던 것이죠. 의사의 권유로 김 씨는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시작했고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점차 통증이 줄어들고 체중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과 치료는 매우 간단했지만 그간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단지 앉아서 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게 오히려 자신을 더 병들게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쉬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성인 중 40%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는 대사 기능의 저하로 이어져 비만, 심장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좌식 생활로 인해 생기는 운동 부족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노년기에 고강도의 운동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체 활동이 꼭 고강도의 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일 같은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지치고 피곤해져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적절한 운동은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활성화되어 몸의 대사 기능이 촉진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신체의 피로를 풀어준다는 것이죠. 자주 앉아있는 생활이 오히려 피로감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움직이면 피로가 줄어들고 앉아 있을수록 피로가 쌓인다는 역설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것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책임감, 인간관계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TV를 보다가 중간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가벼운 산책을 나가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 작은 변화 속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줄일 것인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모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더 단순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며 건강한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만리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